경찰관이 저보고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갑니다. 가는데 저 앞차를 보세요. 지금 뺑글뺑글 돌아가는 저 앞차요. 불박차가 잘 가고요. 옆에 차가 들어왔죠. 네, 여기서 불박차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 차로 변경하고요. 제한속도 60도인데 빠르지 않죠?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앞차가 깜빡이 켜고 1차로 들어가더니 2차로로 빠져요. 2차로 거의 다 빠지더니 이런 직자 신호입니다. 직자 신호에 상대차가 저기서 포켓차로 들어가요. 포켓차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직진, 여기는 좌회전과 유턴.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근데 저 차가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요. 어디까지 갔나요? 바퀴 살짝 물려있어요. 키워볼까요? 이렇게 지금 바퀴만 물려있고 2차로 나갔어요. 근데 불박차는 이쪽이 아까 직진차로인지 아닌지 신경 쓸까요? 나는 좌회전할 거야 일리 가는데 신호는 직자예요. 직자면은 여기가 직진 겸 좌회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불박차는 상대차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가다가 2차로로 빠졌습니다. 거의 다 완전히 빠졌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서 유통구역은 저 앞인데요. 네, 이런 사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는 있지만 그런 2차로 다 빠졌어요. 바퀴만 살짝 걸려있어요. 뒷바퀴만 살짝 걸리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편 차. 자, 여기서요. 예, 뒷바퀴만 걸려있어요. 뒷바퀴만 살짝 걸려있어요. 2차로로 다 나갔던 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기 위해서 유턴하면 유턴구역선에 가야죠. 1차로에서 이렇게 돌았는데 유턴을 한 번에 아주 그냥 폼나게 돌으려고 그랬는 모양인데요. 근데 2차로 빠졌던 차가 거기서 유턴하는 거 나갔다 갑자기 탁 들어서 유턴하는 순간 내 앞에 바리케이트가 멈춰지는 거죠. 그럼 상당히 저건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까? 당연히 앞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경찰은 2차가 피해 차량,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래요. 내용을 보죠. 앞에 잘 가다가 갑자기 멈춰도 이제는 앞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래야 되는데 2차로 완전히 다 빠졌다가 뒷바퀴만 살짝 걸려있다가 남은 공간도 내가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아요. 2차가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아이고 내 눈이 눈 아파. 신호는 직자 신호였습니다. 제가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달리는 와중에 그 차가 갑자기 유턴하면서 급제동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도로는 제한속도 60도로였습니다. 왼쪽 뒷바퀴가 다 넘어가지 않아서 왼쪽 뒷바퀴가 차선을 살짝 밟고 있어서 한 몇 센티 정도 1차로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저를 보고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한 결과 보시죠. 여기 있네요. 네, 앞차가 가해 차량이다. 94%,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5%, 3,990명. 당연히 앞차가 가해 차량이죠. 당연히. 물론 불박차도 100대 0으로 보기에는 좀 불박차도 아쉬움이 있어요. 왼쪽 깜빡인 차가 왜 2차로 갔을까? 저 차 왜 저러지?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거. 그 불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불박차 골탕 먹었잖아요. 다 나갔던 차가. 근데 뒷바퀴가 조금 1차로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앞뒤 관계다? 그 차는 아직까지 1차로다? 경찰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볼까요? 경찰청 지침을 보겠습니다. 경찰청 지침. 경찰관들은 헌법보다도 경찰관 지침을 더 중요시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지침이. 경찰청 지침. 보겠습니다. 헌법보다는 아니겠죠. 그냥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경찰청 지침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런 사고예요. 내가 가고 있을 때 2차가 완전히 다 빠졌어요. 아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 뒷바퀴만 살짝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던 차가 다시 돌아왔다. 이때 완전히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완전히 2차로 다 빠져있었는데 아직 남아있다. 아직 이거 남아있네. 여기 일부 남아있네. 그래 앞뒤 관계다. 이때는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 왜? 근거를 보여줍니다. 요새요. 왜?
왜? 제가 요새 XTVN 여기 제 코너가 하나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날 밤 12시에 합니다. 최신 유행하는 프로 최유프 왜요? 저 왜요? 최신 유행하는 프로 왜요? 시즌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와 나의 최신 유행하는 프로 시즌2의 한문철의 너랑 나랑 몇 대 몇이 지금 두 번째 했어요.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하는데요.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왜? 네, 왜가 아주 유행인데 보세요. 재밌어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 왜? 아니 나가던 차가 다시 돌았는데 왜 뒷차가 왜 가해 차량이야? 경찰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 책에 나오는 게 지침에 나오는 거예요. 경찰청은 지침을 제일 중요시하고요. 보험사는 그 파란 책이요. 과실비율책. 그걸 제일 중요시합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 19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안전거리 확보해야 된다. 앞에 가는 차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끼리는. 근데 판례를 보자. 대부분 판례 두 개가 있어요. 89도 몇 년 전에 30년 전. 그다음에 2001도 5005 89도 777 777 예, 이거 번호 좋네요. 777 또는 2001도 5005 후행 차량은 앞차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하면서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가더라도 그 차를 갖다 부딪히지 않을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 전 앞뒤 차량 관계로 일정 거리를 주행 중 앞 차량이 진행차로의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즉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즉 일부라도 걸려 있다면 앞뒤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뒷차를 가해 차량을 처리한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뒷차량을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용한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두 개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앞차가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일부라도 나랑 같은 차로 있으면 그럼 그 차는 앞차다. 앞차든 뒤차가 안전거리 확보해야 된다. 왜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했어?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 경찰청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완벽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이거죠. 여기서 앞뒤 관계로 일정 거리 주행 중에 앞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즉 완전히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부라도 차선을 물고 있었다면 앞뒤 관계는 계속된다. 이게 바로 경찰청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개 설명드렸어요. 차선 1차로 밟고 있네. 아직까지 밟고 있네. 완전히 나갔던 차 들어왔으면 그 차 가해 차량이야. 근데 아직까지 일부 남아있는데 뒷바퀴 봐라. 이제 2cm 남았지. 2cm 불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차는 차선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야. 차선을 벗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1차로 2차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뒷바퀴 좀 밟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뒤 관계야.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확보해야 돼. 경찰청 지침.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딱 있어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뒷차는 앞차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해서, 즉 앞차가 90%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안전거리 확보해야 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진짜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게 있을까요? 경찰청에서 말하는 앞차가 90% 이상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그렇더라도 뒤차는 앞차에 대해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89도 777. 이 판결 어떤 판결인지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감속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서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선행 차량을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즉 고속도로에서 빗물로 길이 미끄러워요.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갔어요. 그럼 비정상적으로 앞에 아까처럼 1차로 가고 있던 차가 2차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이럴 때도 대비하지 못하고 뒷차 잘못이다. 그렇게 돼 있을까요? 그런 판결일까요? 보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은요. 내용을 쭉 보면은 저 밑을 보겠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에서는 앞에 진행한 차량의 불의의 사고로 그 자리에 정지하거나 뒤집어지더라도 충돌하지 않고 그 후방에 멈출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속 80km, 비가 내려서 미끄러운데 그러면 80km로 주행하면서 앞차의 거리를 70m밖에 유지하지 않았고 앞에 가던 승용차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 보고서도 넘어가는 거 봤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거기서 튕겨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들이받은 거예요. 운전자가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빗길에 앞에 가던 승용차 70m 앞에 가던 차가 저쪽 넘어가더라. 넘어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냐. 넘어갔다 거기서 다른 차 뻥 튕겨져 부딪혀갖고 다시 튕겨 돌았는데 들이받은 거. 네가 아까 속도를 줄였어야지. 바로 이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을 보면은 항소심 판결이 맞다. 즉 앞에 가는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비정상적으로 중앙선 넘어갔다. 그렇다면은 그게 다시 튕겨져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든가. 그런데 일시 중앙선 넘어서 반대선 넘어갔으면은 길이 미끄럽고 다른 차량과의 부딪힐 가능성, 그래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뒤에 운전자는 거기에 미리 대비했을 때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잘못이 있다. 중앙선 넘어가서 넘어갔다 다시 다른 차에 부딪혀 튕겨 들어왔어요. 꽝. 몇 대 몇입니까? 앞차 잘못이 70 내지 80%죠. 뒷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뒷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하고 아까처럼 차선 완전히 넘어갔다 들어온 거 같나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갖다 그대로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중앙선 넘어간 건데. 경찰청은 차선의 일부가 남아있으면 앞차다.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뭘 갖다 제대로 대법원 판결 갖다 끼우려면은 제대로 끼워야지. 엉뚱을 갖다가 그냥 갖다 입맛대로 갖다 맞춘 거예요. 경찰청 지심이 이런 게 많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제대로 갖다 한다야죠. 이 대법원 판결이 뭔지도 모르고 앞차가 비정상으로 가면 거의 뒤차 대비해야 된다. 이 판결 항소심 판결 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는데 그래도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은 항소심 판결을 못 봤을 거예요. 대법원 판결만 그냥 보고 했을 거예요. 항소심 판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 같은지 틀린지.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항소 요지는 첫 번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피고인이 한 70m 전에서 스텔라가 빗길에 미끄러지더라. 반대로 저 중앙선 넘어가더라. 그러나 스텔라 차량이 반대 차선에 마주 오던 고속버스에 부딪히면서 다시 튕겨져 나온 것을 반사적으로 물리적 운동법칙에 따라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여 이를 피해서 운전할 주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나 같은 차 튕겨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난 잘못이 없다. 무죄 주장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 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무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나한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건 1심 판결이 잘못됐다. 아니 중앙선 중앙선 넘어갔던 70m 앞에 넘어갔던 차가 고속버스를 부딪히고 다시 튕겨서 들어온 거 그거 내가 부딪힌 거 내가 그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일단 잘못 없다. 무죄 주장했어요.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트레일러 운전한 피고인이 추월선으로 접어들어 앞에 가는 승용차와 70m 거리를 유지하면 따라가다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가더라. 반대차로 들어가는 걸 발견했으면은 그런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왜 줄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는 앞에 가는 차가 불의의 사고로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 멈추거나 뒤집어지더라도 그 차를 들이받지 않고 뒤에 멈출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며 특히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잘 안 보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울 땐 더 거리를 유지했어야 된다. 그리고 앞을 잘 보면서 그래서 근데 피고인은 그 당시 빗물로 미끄러운 고속도로를 약 시속 80km로 빠르게 주행하면서도 70m 앞에서 안전거리 70여 미터의 안전거리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빗거리는 더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러면 속도를 줄이든가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그대로 가더라. 그대로 갔다. 그것은 운전자로서 조심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유죄로 본 거 맞다. 유죄 맞아. 너 유죄야. 아니 앞에 가던 승용차 저쪽 넘어가고 좀 왜 저렇게 멈췄는데 왜 멈추지 그냥 가다 튕겨져서 비쳤느냐. 너 유죄다. 다만 1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 형이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좀 낮춰준다. 이게 항소심 판결입니다. 근데 다시 여기 대해서 또다시 난 무죄다라고 대법원에 상고한 거예요. 그 대법원이 아니야 유죄 맞아. 이거 하고 아까 완전히 2차로 넘어갔던 차 갑자기 팍 들어온 거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동네 거예요. 엉뚱한 걸 갖다가. 그리고 이 판결 이거는요. 무죄 주장했는데 너도 잘못 있어. 너도 조금 잘못 있어. 많으면 30%? 10에서 30%예요. 대법원 판결은요. 대부분 다 무죄냐 유죄냐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과실은 유죄긴 하지만 뒷차의 과실은 조금이에요. 조금. 아니 내가 정선 잘 가는데 앞에서 펑 넘어가더라. 70m 가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시속 80으로 가면은 3초잖아요. 3초 만에 넘어갔다 다시 튕겨오는 거 3초 만에 그걸 어떻게 피해요? 그게 다 무죄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래도 앞차가 튕겨지면 그때 바로 브레이크 잡아서 피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저 블랙박스 있으면 지금은 무죄일 거예요. 뒤에서 시속 80으로 가는데 70m 앞에 간 차가 갑자기 펑 넘어가더라. 펑 넘었다 펑 튕겨 들어오다 순간적으로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잡아주면 키. 물론 빗길에서는 안전거리 더 확보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빗길은 더 미끄러니까 평소보다 1.5배 한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갔으면은 그렇게 해서 혹시 10%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법원 판결을 갖다 끌어다 놓고 이 판결이 있으니까 차로 변경했다가 아까 그거요. 지금 보여준 그 판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참 갖다 참고할 만한 판결이 따로 있지. 저 차가 1차로 가다가 2차로 완전히 나갔어요. 완전히 차 살짝 물었어요. 이랬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누구 볼탕 먹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기다 왜 그 판결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두 번째 판결 또 하나 있습니다. 2001년도 판결. 그것도 보겠습니다. 2001년도 판결 경찰청 지침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 이거는 이제 완전 헛방이에요. 2001도 5005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과연 어떨까요? 저것도 헛방일 거예요. 보나마나. 예. 제가 경찰청 지침 책이 2권인데 한 권은 저한테도 있어요. 또 한 권 그거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좀 경찰청에 저한테 선물 좀 주세요. 그럼 틀린 거 제가 지적해 줄게요. 고칠 건 고쳐야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거 참. 대법원 2001도 5005 판결. 선행 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2번이나 역과했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이거 앞에 차가 밟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죽었어요. 근데 뒤에 차가 밟아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앞에 차랑 안전거리를 유지했으면은 앞에 차가 어떤 사람을 무단횡단자든지 누구겠죠. 역과했으면 또는 도로에 누워있거나 무단횡단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앞차가 역과했는데 그때는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두 번째 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앞차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뒀으면 앞차가 사고 나는 걸 보고 너도 피할 수 있었는데 앞차랑 너무 바짝 따라가는 바람에 앞차가 밟은 사람은 또 밟은 거다. 그 얘기예요. 보시죠. 선행 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해서 역과하는 과정에서 누워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다. 참,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용을 보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왼쪽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긴 하지만은 신체나 의류에 외형적인 손상이 가해진 흔적이 없이 돌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누워있던 사람이네요. 근데 1심 공동 피고인. 그럼 첫 번째 먼저 밟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두 번째 밟은 사람이에요. 2번 연속했다. 연속해서 역과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두 번째 차가 10m 끌고 갔다. 아이고, 너무 끔찍하네요. 그냥 읽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간 두 번째가 10m 끌고 감으로써 너무 끔찍합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 각부의 다발성 골절 및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밟고 지나가고 두 번째 밟고 지나감으로 해서 두 번째 밟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열되고 두부 손상되고 그래서 사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차 사고도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차도 책임이 있다. 즉 두 번째는 이미 첫 번째 게임이 끝났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첫 번째는 게임 끝났는데 두 번째 사고로서 두 번째 역과로서 게임이 끝난 것이다. 그게 너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정한 거. 그래서 두 번째 차 사고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운전자는 첫 번째로 이미 사망된 상태에서 내가 역과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또 앞에 차를 따라가는 사람은 앞차에서 앞이 가려지니까 앞차가 어떤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있어라도 그리고 앞에 차가 사고를 일으켜 내가 또다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야 된다. 기록에 의하면 새벽 1시 10분이다. 야간이다. 비까지 내려서 앞이 잘 안 보인다. 노면이 젖어 있다. 비탈길 고개마루를 지나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이다. 막 내리막이 시작되는 얼마 안 되는 곳이다. 피고인은 운전해 가면서 2차로를 시속 60km로 앞차랑 30m 간격을 유지하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 차가 사람을 밟았다. 30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하고 피할 급제동한 겨를도 없이 그대로 역과해서 10m 끌고 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도로에 누워있을 것을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에 대비해서 운전해야 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고당시 도로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고 거기가 비탈길 고개마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이럴 때는 좀 더 안 보이니까 좀 속도를 또 줄였어야 된다.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앞차에 적절한 안정거리를 유지한 채 앞을 잘 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심해서 운전했어야 된다. 그렇게 했더라면 앞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1차로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거죠. 앞차랑 너무 바짝 따라갔다는 거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래서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역과한 것이다. 근데 또 잘못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거 적절하다. 뭐예요, 결국 이 판결은? 앞차랑 바짝 따는데 앞차가 누워있는 사람 밟았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죽을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인해서 완전히 두 번째로 이제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너도 그래 누워있는 사람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앞차랑 거리 좀 더 두고 가고 고개마리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그럼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러지 못했냐? 이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참나. 경찰청 지침. 자, 경찰청 지침에서요. 이렇게 앞차가 빠져나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 지금 아까 보신 영상은 완전히 뒷바퀴 조금만 걸렸었어요. 이거 하고 여기에다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결 8977 이건 고속도로 중앙선 완전히 넘어갔다 튕겨 나온 거고요. 이거는 앞에 차가 밟은 거, 역과한 거, 두 번째 역과한 건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앞차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면 앞차에 대해서 앞뒤 관계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참 경찰청 지침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지침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아니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갖다 놔야지 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뭐가 관계가 있어요? 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해서 뭔가 있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지침. 아니 지침을 합당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상식에 맞아야죠. 상식 보세요. 아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앞차 가해 차량 94%, 뒷차가 가해 차량 5%. 5%가 이 상식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법원 판결도 엉뚱한 거 갖다 놓고. 지금 이 사건이요. 제가 한 변호사가 당연히 앞차 가해 차량이지 했는데 경찰관은 그러니까 한 변호사를 웃기게 보는 거죠. 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청에 지침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일개 변호사가. 제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바퀴가 다 2차로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박차를 가해 차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경찰청 지침. 잘못된 대법원 판결. 이런 끼워넣기 하더라. 좀 비슷한 거 끼워넣어야죠. 전혀. 근처도 안 가요, 근처도. 이 사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세요. 네. 변호사님, 투표 결과가 좋아. 조금이나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한답니다. 연락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2일 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완전히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은 끝까지 제가 가해자라고 사고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차는 1차로로 들어오지도 않고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들어오는 척 하다가 다시 2차로 갔기 때문에 그 차는 2차로 차 아니냐. 아, 그 차 1차로 들어오는 척 하다가 2차로 다시 나왔지 않느냐. 그럼 그 2차로 차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앞차의 뒷바퀴가 차선을 걸치고 있어서 앞뒤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예. 앞차의 뒷바퀴가 차선에 걸쳐 있었다. 몇 센티 걸쳐 있었다. 1차로에. 그래서 앞뒤 관계다. 이 결과는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분께도 저런 거는요. 지방경찰청하고 서로 이의신청 담당자하고 미리 서로 상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경찰청 분께서도 이의신청 담당자 같아요. 앞뒤 관계가 맞다. 앞뒤 관계 때 뒷차 가해자다. 라고 판결 내려준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경찰청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가해자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어느 경찰서예요, 이거? 충주시. 그럼 충북지방경찰청인데? 그럼 저 앞차가 2차선에서 2차로로 오는 차 사고 났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으니까 그것 또한 앞뒤 관계가 뒷차가 잘못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럼 차선을 물고 주행을 해야 되는 건지 한국도로교통법 이렇다면 차 팔고 운전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앞차가 포켓차로 쪽이요. 1차로 쪽으로 들어오려다가 다시 나갔어요. 나갔다 다시 왔는데 이때 만약에 2차로 차량 사고 나면 그것도 2차로가 앞뒤 관계야. 1차로 차 사고도 앞뒤 관계야. 그럼 2차로는 여러분들 그러면요. 제일 좋은 건요. 물러끌어. 그래서 1, 2차로 다 물고 가면 돼요. 그럼 내가 편안하게 도로를 넓게 쓸 수 있어요. 경찰청 그렇게 하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경찰관 말대로는. 1차로에 조금만 남아있으면은 1차로 차도 앞뒤 관계. 2차로, 이미 2차로에 좀 들어가 있으면 2차로 차량도 앞뒤 관계. 그래서, 이거 차 팔고 걸어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세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도 불락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면은 그때 방송사 뉴스에 내보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결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항소심 판결 그거는 없어요. 판결 그 정보공개 신청해야 돼요. 판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그 판결 받아오라 했더니 퇴근 무렵에 저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퇴근하려다가 지금 한 편 더 만드는 겁니다. 8시 38분 지나고 있네요. 변호사님,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니 청장님과의 대화 이런 게 있어서 글을 올렸더니 경찰청 담당 조사관님이 오늘 다시 오셔서 사건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관님과 현장 가서 상황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찰청에서 누가 나왔나요? 지방경찰청에서 나왔나요? 청장님과의 대화에 올렸더니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나요? 제대로 조사해 주려나요? 근데 지방경찰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뒤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청 지침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 지침대로 해야 되겠죠. 그 경찰청장한테 얘기하더라도 결과는 똑같겠죠. 경찰청 지침이니까. 근데 그 지침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찰청 지침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거기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조사관님과 현장 가서 상황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청에 접수되었고요. 경찰청 아닐 거예요. 경찰청 그거 안 해요. 지방경찰청일 거예요. 경찰청에서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 오신 조사관님도 상황 판단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왜 상황 판단이 왜 안 돼요? 94%가 앞차가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상식인데
오늘 오신 조사관님도 상황 판단이 안 된다고 하셔서 도로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 요청을 하신다. 시뮬레이션이요? 시뮬레이션 왜 돌려요? 시뮬레이션은 블랙박스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로교통공단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영상이 있는데 왜? 아이고 참, 한 달 후쯤 결과 나온다고 하네요.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아니, 시뮬레이션 뭘 하죠? 자, 앞차가 포켓차로 생기는 거죠. 포켓차로 쪽으로 들어갈 듯이 하다가 반쯤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갔어요. 거의 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오면서 이 사고. 시뮬레이션 뭘 하죠? 시뮬레이션에 여기 1차로에 몇 센티 밀고 있는지 그거 우리는 파악이 잘 안 되니까 도로교통공단에다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그러려고 그러나요? 뭘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은 블랙박스 영상 없을 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 오늘은 경찰청 지침이 얼마나, 제가 그걸 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허접한지. 즉, 다른 거 말고요. 인용에다 쓴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허접한지. 대한민국 교통사고 조사관들은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 지침. 이런 사고일 때 완전히 다 나가지 않았으면은 그때는 뒷차가 해야 차량이다. 왜?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 이 판결과 이 판결이 있으니까. 조사관들이 이 판결 찾아보겠습니까? 이 판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까?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까? 높은 데서 경찰청에서 어련히 알아서 이게 똑같은 판결 찾아서 당연히 똑같은 판결이겠지. 그런 판결 2개나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은 완벽한 엉터리입니다. 완벽한. 이런 게요. 제 눈에는 제법 보입니다. 많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엉터리가 제 눈에는 제법 보입니다. 빨리 경찰청 대법원 판결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하세요. 그냥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괜찮은데요. 이상한데 라고 저항이 있는 것들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보십시오.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엉터리를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갖다 끄집어다 넣은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4글자로 아전인수. 아전인수. 경찰청에서 저렇게 엉터리로 대법원 판결을 엉터리로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